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새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정말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시장 흐름은 어떤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고요. 계획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죠. 서울 전화 02-6676-0303, 6676-0303번이고요. 문자는 샵 81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랜드스탯의 심석용 전문가, 김명관 전문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내년을 예측하려면 지금의 현상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아파트 매매 시장 단연 서울보다는 서울 외 시장에서 상승률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 2021년에는 어땠나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운데 점선으로 나타난 게 지금 전국 상승률 평균입니다. 13.7%인데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금 지역들이 보이죠. 1등은 인천입니다. 23.9% 상승이고요. 다음이 경기 22.1% 상승, 제주도 17.9%로 그 뒤를 잇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서울은 7.8%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2021년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한번 살펴본다면 서울 외 지역의 상승,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 같은 아파트 외 주거 상품으로 수요가 이동했다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석용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서울 외 지역의 강세, 그리고 아파트 이외의 또 주거 상품의 강세,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유는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울 집값이 올라서 서울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서 그런 거죠. 최근에 뭐 조사한 내용 보게 되면 사실은 요즘 주택의 거래량이라든지 매수세는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기에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인천에는 금액이 많이 올랐고, 그렇죠. 서울은 상대적으로 한 7%대 올랐다고 하는데 그래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19년도, 20년도엔 반대 상황이었었거든요. 네네. 서울이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렇죠. 서울 수도권 외곽 일대가 좀 덜 올랐던 상황이었었는데 서울이 2020년도까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수요자들이 서울 외곽으로 좀 벗어난 것이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특히 뭐 인천 같은 경우나 서울 경기 일대 같은 경우에도 그만한 입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대부분들이 뭐 인프라가 좀 구성이 좀 잘 돼 있고 새 아파트 위주의 서울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좋은 지역들 자체들이 기본적으로 올랐죠.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좀 틀립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외곽 지역, 서울 웬만한 지역들이 수도권 일대가 전부 다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인 제주도 일대가 이제 투자자들이 좀 많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연립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많으신 분들이 가격 상승 때문에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요. 일부 지역들 중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청약 통장에 약간 문제점이 생긴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 정책에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일단 그 지역 일대의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액이 싸 보이다 할 수 있는 이런 오피스텔 쪽으로 수요자가 많이 몰렸던 부분들. 근데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 일단 청약 통장을 쓰지 않고서도 청약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오피스텔을 소유했었을 때 청약 통장을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에 또 전매가 자유로웠던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몇천 대씩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지역들 뭐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뭐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 신도시 민간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곧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공공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실수요자들 플러스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결국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서울의 집값이 오름으로써 어쩔 수 없이 주변 일대의 가격을 견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세를 보이는 지역과 주거 형태는 이런 시장 배경이 또 숨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현상은 이런데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잖아요. 2022년에도 이 현상이 지속될 것인가, 시장 전망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명관 전문가와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서울 외부 지역, 수도권의 서울 외 지역, 그다음에 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이제 주택 형태들의 이런 강세, 올해 네. 이런 흐름이 2022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시장 전망 어떻게 보세요? 내년 시장 전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내년 부동산은 좀 오르는 지역과 좀 오르지 않는 지역이 좀 나눠질 것 같은데요. 자, 사실 뭐 올해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3만 가구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었는데 막상 공급된 건 한 2만 정도 세대밖에 안 되고요. 자, 그 중에서도 뭐 우리 일반 분양으로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막 5천 세대 미만의 아주 소량의 물량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청약으로 통한 이제 아파트 공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아마 수도권 지역으로 좀 많이 밀려나신 것 같아요. 네. 그 수도권 지역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좀 상승했다는 이제 풍선 효과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자, 수도권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가격이 일주 상승했지만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 만약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인한 이제 많은 이제 물량이 네. 나오잖아요. 공급에는 장사가 없다고 이렇게 공급이 많이 됐을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같은 경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정기가 좀 이제 나오는 이제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수도권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투자를 이제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입지적으로 주거 환경이 좀 좋은 지역이라든지 아무래도 교통에 호재가 있는 지역, 아무래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좀 좋은 지역, 서울에 집이 없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을 많이 갔기 때문에 서울과 접근성이 좀 좋은 지역 이런 위주로 부동산을 좀 관심 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의 본격적인 공급이라든지 입주까지는 아직 시기적으로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공급에는 장사가 없다. 그런 공급에도 좀 서서히 대비를 해보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